장모님 집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수건을 받으러요. 장모님이 가운을 입고 서 계셨습니다. 가운 틈으로 봤습니다.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65세인데 40세 아내보다. 박준혁, 43세입니다. 65세 장모님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집안일 중, 운동하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장모님 집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욕실 앞에서 본 것이요. 장모님 가운 틈으로 드러난 것이요. 65세인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세 아내보다 풍만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장모님인데요. 65세인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년 혼자 살았으니까요. 아내는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외로웠습니다. 정말로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혁, 43세입니다.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회사요.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아내는 박수진, 40세입니다. 외국계 회사 부장이죠. 불행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3년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수진이가 미국 본사 파견 발령을 받았습니다. 3년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요. 회사 그만두고 미국 가서 일 찾겠다고요. 수진이가 거절했습니다. 커리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3년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떠났습니다. 3년 전 9월이었죠. 혼자 남았습니다. 43세 남자가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뜸해졌습니다.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요. 1년이 지나자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강서구 아파트에 혼자 살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편의점 도시락 먹고 잤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한국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3년 차가 됐습니다. 6개월 전이요. 이메일이 왔습니다. 수진이한테서요. 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서류 보낼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메일 확인했죠. 그게 제 마음이에요. 무너졌습니다. 15년 결혼이 이메일 한 통으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장모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이영희, 65세, 수진이 어머니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셨습니다. 5분 거리였죠. 혼자 사셨습니다. 7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로요. 전화 받으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수진이 이메일 보냈다고요.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그럴 줄 몰랐다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요. 장모님이 오시겠답니다. 바로요? 30분 후 오셨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65세였지만 젊어 보이셨습니다. 키가 작으셨습니다. 155cm쯤요. 흰머리가 조금 있었지만 염색하셨습니다. 옷차림이 깔끔했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앉으셨습니다. 거실 소파예요.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수진이를 잘못 키웠다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장모님이 자주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요. 반찬을 갖다 주셨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못 챙기니까 제가라도 챙겨야 한다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장모님인데 자주 만나는 게요.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점점 편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이 반찬만 주고 가시는 게 아니라 같이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셨습니다.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도 외로우셨습니다. 7년 혼자 사셨으니까요. 저도 외로웠습니다. 3년 혼자 살았으니까요.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제 아파트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장모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요. 내일 아침에 기사 부르라고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5분 거리였으니까요. 문을 여셨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샤워하고 오라고요. 추웠을 거라고요.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좋았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나왔습니다. 수건을 받으러요.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가운을 입고 계셨습니다. 얇은 가운이요. 수건을 들고 계셨습니다. 받으려 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가운 틈으로요.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65세인데 풍만했습니다. 40세 수진이보다.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모님도 놀라셨습니다. 가운을 여미셨죠. 수건을 받았습니다. 어색하게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나가셨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본 것이요. 옷을 입었습니다. 장모님이 준비해 주신 잠옷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장모님이 소파에 이불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자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누웠습니다. 소파에요.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욕실 앞에서 본 것이요. 장모님 가슴이요. 65세인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세 수진이와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장모님인데요. 65세인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년 혼자 살았으니까요. 외로웠으니까요.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장모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둘 다요. 먹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일러 기사를 불렀습니다. 고쳐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장모님이요. 그날 밤 본 것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들고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도 어색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괜찮아졌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이 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고마워요. 외롭지 않게 해줘서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장모님도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장모님도 외로우시구나. 7년 혼자 사셨구나. 65세지만 여전히 외로우시구나. 그날 이후 장모님이 더 자주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으로 늘었습니다. 반찬을 갖다 주시고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점점요.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이 혼자 사니까 걱정된다고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장모님도 혼자시니까 같이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대화가 늘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마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요. 누군가와 저녁을 함께 먹는 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장모님 집에도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요. 장모님이 저녁을 준비하시면 제가 가서 먹었습니다. 장모님 집은 깔끔했습니다. 2층짜리 아파트였지만 혼자 사시기엔 컸습니다. 방 3개였으니까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너무 크다고요. 하지만 이사 갈 데가 없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모님이 끓인 된장찌개요. 맛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수진이는 요리를 못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15년간 외식이나 배달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직접 끓이고 직접 볶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말했습니다. 맛있다고요.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더 해드릴까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더 주셨습니다. 먹었습니다. 다요. 배불렀습니다. 오랜만에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2월쯤이었습니다. 장모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주를 꺼내셨습니다. 한잔 하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이 물으셨습니다. 수진이 연락 왔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요. 이혼 서류 보냈다고요. 한 달 전에요. 장모님이 놀라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서명했다고요. 보냈다고요. 이제 기다리는 중이라고요. 미국 법원 처리를요.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라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3년 혼자 살았다고요. 이혼해도 별로 다를 게 없다고요. 오히려 속 편하다고요. 장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오래요?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힘들었겠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다고요? 정말로요. 43세 남자가 3년 혼자 사는 게요. 아내는 미국에서 연락도 안 하고요. 외로웠다고요. 장모님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외로웠다고요. 7년 혼자 살았다고요. 남편 돌아가시고요. 딸은 미국 가고요. 65세 혼자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장모님 눈에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 있다고요.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눈물 흘리며요. 3월이 됐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3월 15일이요. 44세가 됐습니다. 회사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장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있었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나물, 전이요.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으니까요. 수진이는 한 번도 생일상을 차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케이크도 사온 적 없었습니다. 생일 축하 문자도 늦게 왔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미역국을 직접 끓이셨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케이크도 사오셨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앉으라고요. 앉았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미역국이 맛있었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요. 다 먹었습니다. 케이크를 꺼내셨습니다. 촛불을 켜셨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거실 불을요. 촛불만 타올랐습니다. 장모님이 노래하셨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요. 눈물이 났습니다. 44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생일을 이렇게 챙겨주는 게요. 촛불을 불었습니다. 박수 치셨습니다. 장모님이요. 불을 켰습니다.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장모님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수고 많았다고요. 43년 살면서요. 이제 44세인데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덕분이라고요. 3년 만에 처음 행복하다고요. 장모님도 우셨습니다.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요. 그날 이후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주 손을 잡았습니다. 헤어질 때도요. 포옹도 했습니다. 가볍게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장모님인데요.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안는 게요. 4월이 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모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가시려고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서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볼에 키스하셨습니다. 가볍게요. 고마워요. 박서방.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나가셨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볼을 만졌습니다. 키스하신 곳을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장모님인데요. 65세인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장모님 따뜻한 손이요. 포옹이요. 볼에 키스요. 그리고 2달 전 욕실 앞에서 본 것이요. 가운 틀 사이로 드러난 가슴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외로웠으니까요. 장모님도 외로우셨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을요. 65세지만 따뜻한 분이요. 43세 저보다 더 배려심 많은 분이요. 수진이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류가 왔습니다. 미국에서요. 이혼 확정 통지서였습니다. 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15년 결혼이 끝났습니다. 법적으로요.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3년 기다린 끝이었으니까요. 이제 자유였습니다. 장모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으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이혼 확정됐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장모님이 오시겠답니다. 지금 바로요. 30분 후 오셨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장모님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요. 우리 딸이 이럴 줄 몰랐다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장모님 잘못 아니라고요. 수진이 선택이라고요. 저도 이제 자유라고요. 장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오히려 시원하다고요. 3년 혼자 살았으니까 이미 익숙하다고요.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더 많이요. 안았습니다. 장모님을요.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꽉 안는 게요. 장모님도 저를 안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더 자주 만났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녁마다 오셨습니다. 또는 제가 장모님 집에 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함께 TV를 봤습니다.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마치 부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과 사위였습니다. 65세와 44세였습니다.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모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란히요.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장모님이 제 팔에 기대셨습니다. 놀랐습니다.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을 두르셨습니다. 장모님 어깨에요. 장모님이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저도 편안했습니다. 1시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장모님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제가요. 늦었다고 했습니다. 가야 한다고요.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배웅해 주셨습니다. 현관에서 포옹했습니다. 오래요. 잘 자요. 박서방. 장모님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장모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시간 있냐고요? 있답니다. 제안했습니다. 같이 나가실래요?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강공원이라고 했습니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1시간 후 만났습니다. 장모님 집 앞에서요. 차를 몰고 갔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의도 쪽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같이 걸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요. 장모님이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이라고요. 이렇게 나온 게요. 7년간 혼자 사셨으니 그랬겠죠.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요. 장모님이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꽉 잡으셨습니다. 같이 걸었습니다. 손 잡고요. 사람들이 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같아 보였을 겁니다. 65세와 44세였으니까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을 봤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다고요? 오늘 같은 날이요? 박서방 덕분이라고요. 저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덕분이라고요. 3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집 앞에 차를 댔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고 가라고요. 좋다고 했습니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장모님이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간단하게요. 김치볶음밥이요. 같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소주를 꺼내셨습니다. 한잔 하셨냐고 물으셨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마셨습니다. 소주를 몇 잔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둘 다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요. 장모님이 제 어깨에 기대셨습니다. 팔을 두르셨습니다. 장모님 어깨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없었으면 3년 더 외로웠을 거라고요. 장모님이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장모님 눈빛이 떨렸습니다. 제 눈빛도 떨렸을 겁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좋아한다고요. 장모님이지만요. 65세지만요. 좋아한다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이른 것 같았으니까요. 장모님이 다시 제 어깨에 기대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고마워요. 정말로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장모님. 정말로요.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아쉬워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셨습니다. 현관에서 포옹했습니다. 오래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꽉 안았습니다. 더 오래 안았습니다. 장모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그랬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가요. 박서방. 네, 장모님. 안녕히 주무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장모님이요. 포옹했을 때 느낌이요. 심장 소리요. 눈빛이요. 좋아했습니다. 확실히요. 장모님을요. 65세지만요. 전처 어머니지만요.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백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아야 할까요?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국에서 또 서류가 왔습니다. 재산분할 서류였습니다. 수진이가 아파트를 원한답니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었으니까요.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이 놀라셨습니다. 아파트를 다 준다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살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작은 원룸 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사세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사시라고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우리 집에서 사시라고요. 방 3개인데 혼자 살기 아깝다고요. 한 방 쓰시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장모님 집에서요? 그렇답니다. 어색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웃으셨습니다. 어차피 매일 만나는데요. 같이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답니다. 고민했습니다. 장모님 집에서 산다는 게요. 65세 장모님과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좋았습니다. 매일 장모님 볼 수 있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요. 그렇게 하겠다고요. 장모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넘기기 위해서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과 책뿐이었으니까요. 장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방 하나를 주셨습니다. 침대도 있었고 책상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방이었답니다. 옛날에요. 지금은 제 방이 됐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마치 부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과 사위였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모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배웅해 주셨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박서방. 회사에 갔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죠. 같이 먹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보다 훨씬요. 수진이는 바빠서 집에 없었습니다. 같이 저녁 먹은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항상 계셨습니다. 항상 따뜻했습니다. 항상 웃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같이 산 것처럼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요. 장모님이 제 어깨에 기대셨습니다. 팔을 두르셨습니다. 장모님 어깨예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는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다고요. 박서방이 있어서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있어서요. 장모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좋아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이른 것 같았으니까요. 6월이 됐습니다. 같이 산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둘 다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요.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고맙다고요. 같이 살아줘서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맙다고요. 장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오래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장모님,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했습니다. 좋아합니다. 장모님이 놀라셨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장모님 좋아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아니, 처음은 아니고, 함께 시간 보내면서요. 점점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사랑합니다.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장모님인 거 압니다. 65세인 것도 압니다. 저는 44세고요. 22살 차이입니다. 이상한 거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수진이와 15년보다 장모님과 6개월이 더 좋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모님이 울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요, 박서방. 저도 좋아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어느새 박서방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65세인데요. 사위인데요. 딸 전 남편인데요. 하지만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눈에도요. 가까이 갔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장모님도 받아주셨습니다. 오래 키스했습니다. 44세와 65세였지만요. 완벽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함께요. 장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장모님이 떨고 계셨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서로요. 장모님 몸을 봤습니다. 65세였습니다. 처진 곳도 있었고 주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풍만했습니다. 40세 수진이보다 훨씬요. 말했습니다. 아름답다고요. 장모님이 울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요? 안 왔습니다. 꽉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천천히요. 장모님이 떨고 계셨습니다.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들어갔습니다. 조금씩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답니다.
계속했습니다.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이 숨을 쉬셨습니다. 깊게요. 움직였습니다. 천천히요. 장모님이 저를 안으셨습니다. 박서방. 계속했습니다. 오래요. 수진이와는 달랐습니다. 완전히요. 더 따뜻했습니다. 더 편안했습니다. 더 완벽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나란히 누웠습니다. 장모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행복해서랍니다. 7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65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44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요. 안았습니다. 꽉요. 같이 잤습니다. 그날 밤부터요. 같이 살았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매일 밤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65세와 44세였지만요.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출근할 때 키스했습니다. 퇴근하면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같이 TV를 봤습니다. 같이 잤습니다. 부부였습니다. 사실상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수진이한테서요. 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갑니다. 다음 달요. 재산 정리하러요. 남자친구 데리고 갈게요. 미국인이에요. 곧 재혼할 거예요.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도 놀라셨습니다. 수진이가 온답니다. 한 달 후에요. 들킬 것 같았습니다. 우리 관계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온다는 날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장모님도요. 들킬 것 같았습니다. 우리 관계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올 거였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만나자고요. 카페에서요. 재산 정리 이야기하자고요. 알았다고 답장했습니다. 장모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이 걱정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재산 이야기만 할 거라고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강남 쪽이었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양인이요. 미국인 남자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차갑게요.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이야기하자고요. 아파트는 이미 넘겼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없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예금도 반반 나눴다고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남이라고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제임스랍니다. 미국인 변호사요. 곧 결혼한답니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물었습니다. 화 안 나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서로 자유라고요.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요? 물었습니다. 새 사람 만났냐고요.
당황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만난 것 같다고요. 얼굴 보면 안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났다고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간답니다. 엄마 보러요. 놀랐습니다. 언제 가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간답니다. 당황했습니다. 급히 장모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이가 간다고요. 지금요. 장모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어떡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간다고요. 택시를 탔습니다. 장모님 집으로요. 30분 걸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요. 장모님도 서 계셨습니다. 둘 다 저를 봤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냐고요? 장모님이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왜 여기 오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비웃듯이요. 말했습니다. 설마 엄마랑 사귀는 거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냐고요. 엄마랑 사귀는 거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미쳤냐고요. 내 엄마랑 뭐 하는 거냐고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내 전 남편이랑요. 장모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떠났다고요. 3년 혼자 있었다고요. 이혼하자고 한 것도 수진이라고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내 엄마는 아니라고요.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장모님을요. 65세지만요. 전처 어머니지만요. 사랑한다고요. 수진이가 멈췄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요. 박서방을요. 65세에 처음 행복하다고요. 7년 혼자 살았다고요. 외로웠다고요. 박서방이 구해줬다고요. 수진이가 앉았습니다. 소파에요.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어떡하냐고요. 자기는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친구 있잖냐고요. 곧 결혼한다고 했잖냐고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내 엄마와 전 남편이라고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요. 이미 사랑에 빠졌다고요. 수진이가 침묵했습니다. 오래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다고요. 자기가 뭐라 할 입장이 아니라고요. 먼저 떠난 건 자기니까요. 이혼하자고 한 것도 자기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간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나갔습니다. 장모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안았습니다. 꽉요. 울었습니다. 둘 다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미국에서 결혼했습니다. 제임스와요. 가끔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장모님과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괜찮아졌습니다. 수진이도 인정했습니다. 엄마와 전 남편이 사랑한다는 것을요. 이상하지만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준혁과 영희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적 부부가 됐습니다. 45세와 66세로요. 22살 차이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같이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났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출근할 때 키스했습니다. 퇴근하면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같이 TV를 봤습니다. 밤에는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66세와 45세였지만요.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45년, 66년 인생에서 가장요. 지금은 45세입니다. 저는요. 영희는 66세고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강서구 아파트에서요. 매일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희가 옆에 있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습니다. 출근하면서 키스합니다. 퇴근하면 영희가 웃으며 맞아줍니다.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밤에는 사랑합니다. 66세지만 여전히 완벽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3년 전 수진이가 미국 갔을 때요. 장모님이 반찬을 갖다 주셨을 때요. 외로웠습니다. 둘 다요. 하지만 서로를 만났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금기였습니다. 장모님과 사위였으니까요. 65세와 43세였으니까요. 22살 차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15년 결혼 생활보다 영희와 1년이 더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진이는 미국에서 행복합니다. 제임스와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합니다. 엄마 행복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영희가요? 정말 행복하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43세든 53세든 63세든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금기라고 생각했던 것도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심입니다. 영희와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65세와 43세였지만요. 완벽했습니다. 지금도 완벽합니다. 66세와 45세로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납니다. 매일 저녁 함께 먹습니다. 매일 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운전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잠들기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중장년의 사랑, 나이를 넘은 사랑, 금기를 넘은 사랑 이야기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자분이 차를 고칠 줄 알아요? 제가 처음 정비소를 물려받았을 때 손님들이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저는 김지영, 올해 48세입니다. 경기도 평택물류단지 근처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비소에서 55세 화물차 기사를 만났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시작된 우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 올해 48세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물류단지 근처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소 이름은 지영정비소? 그냥 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 민수는 5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43세, 남편도 43세였습니다. 정비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순식간이었습니다. 결혼 20년 그렇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정비소를 운영했습니다. 평택 물류단지 근처라 화물차 기사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장거리 운송 전후로 차량 점검을 받으러 오는 곳이었죠. 남편이 떠나고 정비소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팔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 수빈이가 대학생이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여자가 정비소를 어떻게 하냐고. 힘든 일이라고. 기름때 묻히고 차량 밑에 들어가고 무거운 공구 들고. 여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서 10년을 도왔거든요. 처음엔 회계만 했지만 나중엔 간단한 수리도 배웠습니다. 엔진오일 교체, 브레이크 패드 교체, 타이어 교체? 기본적인 건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여자 정비소 사장. 처음엔 손님들이 놀랐습니다. 여자가 렌치를 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물류단지,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지영 사장 실력 하나는 확실하다고. 48세. 기름때 묻은 손. 작업복 입은 모습. 거울도 안 봅니다. 사랑 같은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만 하며 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나이와 직업을 넘어선 진짜 사랑을 전해드리는 황혼인연입니다. 오늘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시작된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7시 정비소 문을 열었습니다. 물류단지 화물차 기사들은 일찍 움직입니다. 새벽 출발 전에 차량 점검을 받으러 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5톤 화물차였습니다. 엔진오일 교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차량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엔진오일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장거리 운송을 많이 했나 봅니다. 오일 배출, 필터 교체, 새오일 주입. 30분 작업이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었습니다. 씻어도 잘 안 지워졌습니다. 손톱 밑까지 검게 물들었습니다. 처음엔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이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정비소 사무실 책상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외로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오후에는 손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브레이크 점검, 타이어 교체, 엔진 이상 점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여자가 제대로 고칠 수 있냐고. 그럴 때마다 실력으로 보여줬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차량 밑으로 들어가 정확한 부위를 짚어냈습니다. 남편한테 배운 것, 10년간 익힌 것, 5년간 경험한 것. 48세 여자의 손에는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정비소를 청소했습니다. 바닥에 기름때를 닦고
공구를 정리하고 내일 부품을 확인하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딸 수빈이가 있었습니다. 25세, 직장인이 된 딸.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보고 잠을 잤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48세, 정비소 사장, 과부, 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5월 첫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25톤 화물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엔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는 크고 어깨는 넓었습니다. 178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도 화물차 기사들을 매일 봤습니다. 그리고 정비소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을 보면 복잡했습니다. 남자가 정비소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자 사장이어서 그런가 봤습니다.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차량을 봤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텁텁한 소리가 났습니다. 벨트 문제 같았습니다. 차량 밑으로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벨트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설명했습니다. 벨트 교체가 필요하다고. 30분 정도 걸린다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하시냐고. 직접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자분이 정비를 하시냐고. 5년째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힘든 일인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익숙하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차량을 리프트로 올리고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벨트를 풀고 새 벨트로 교체했습니다. 30분 작업이었습니다. 손에는 기름이 묻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깨끗했습니다. 남자가 흡족한 표정이었습니다.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내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 단골 정비소를 찾고 있는데 여기 괜찮냐고. 화물차 운전을 하는데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화물차 기사. 하지만 손님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비소에서 생각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이네. 그게 제 첫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정기 점검을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차량을 봤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브레이크액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잘 관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차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차는 밥벌이 수단이니까.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름은 이태준이라고 했습니다. 55세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7살 많았습니다. 화물차 기사를 한 지 20년 됐다고 했습니다. 주로 서울 부산 노선을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장거리 운송을 한다고.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운전할 때가 편하다고.
가족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딸이 하나 있는데 30살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혼자 사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전에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정비소를 물려받아 운영한다고. 딸이 25살이라고.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힘드셨겠다고 했습니다. 여자 혼자 정비소 운영하는 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하다고. 태준 씨가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해내고 계시니까. 그 말에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5년 동안 누구도 저를 존경스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기름때 묻혀가며 일한다고. 하지만 태준 씨는 달랐습니다. 저를 존중해줬습니다. 차를 마시고 태준 씨가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은 정비소에서 생각했습니다. 화물차 기사지만 괜찮은 사람이네. 제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로 태준 씨는 매주 왔습니다. 화요일이나 수요일, 장거리 운송 나가기 전에 들렀습니다. 정기 점검을 받으러. 사실 매주 점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차량 상태가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태준 씨는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끝나면 사무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 씨는 과묵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정비소 운영의 어려움, 손님들의 편견, 힘든 일상.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이렇게 해내는 게.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5년간 혼자 버티면서 누구도 저를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달랐습니다.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6월이 되자 태준 씨는 점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도와줬습니다. 무거운 부품이 배달되면 날라줬습니다. 정비소 간판이 고장나면 고쳐줬습니다. 에어컨이 안 나오면 확인해줬습니다. 혼자 이런 거 하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태준 씨의 말은 항상 그랬습니다. 저를 배려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정비소 천장에서 빗물이 샜습니다. 혼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데 태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위험하다며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을 확인했습니다. 기와 한 장이 깨져 있었습니다. 임시 조치를 해줬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태준 씨. 55세의 남자의 모습이 왠지 든든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경계심은 이제 없었습니다. 화물차 기사라는 것,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태준 씨였습니다. 7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늦게 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길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차량 점검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들렀다고 했습니다. 저녁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시켰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성격 차이로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딸 양육권은 아내가 가졌고
자기는 양육비를 냈다고 했습니다. 딸이 결혼한 후로는 1년에 몇 번만 본다고 했습니다. 외롭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롭다고. 그래서 일이라도 많이 하는 거라고. 운전하는 동안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비슷했으니까요. 저도 외로웠으니까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떠난 것, 정비소를 혼자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눈물이 난다고. 하지만 딸 앞에서는 울 수 없어서 참는다고.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다고. 하지만 잘 이겨내고 계시다고. 딸분이 복이 많다고. 이런 엄마를 만나서.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55세 남자와 48세 여자. 외로운 두 사람이 삼겹살집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비소로 돌아왔습니다. 태준 씨가 차에 타기 전에 말했습니다. 사장님 보면 편해요. 저도 태준 씨 보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태준 씨와 저는 이제 친구 같았습니다. 매주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새 제 일상에서 태준 씨는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준 씨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되면 문을 쳐다봤습니다. 태준 씨가 들어올 시간이었으니까요. 태준 씨가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48세가 되도록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도 저를 다르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하는 제 모습을 자주 쳐다봤습니다. 차를 마시다가 눈이 마주치면 얼굴을 붉혔습니다. 55세 남자가 얼굴을 붉히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8월 첫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정비소는 일요일 휴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비소에 나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니 태준 씨였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계실 것 같아서 왔다고 했습니다. 심심하실까 봐. 태준 씨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삼계탕이었습니다. 더운데 보양식 드시라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구도 저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55세 남자는 일요일에 찾아와 삼계탕을 사왔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자기도 안 먹었다고. 사무실에서 함께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텅 빈 정비소에서 단둘이. 이상하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긴장됐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태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55세 남자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장님이 좋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냥 화물차 기사고 사장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 안다고.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고.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 보면 가슴이 뛴다고.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다고. 이게 사랑인 것 같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48세가 되도록 이런 고백은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태준 씨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7살 차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했습니다.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고. 태준 씨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함께 해달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55세의 남자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 씨는 계속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비소 안에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정비소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55세의 남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키스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48세가 되도록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까 봐 조심하는 것처럼. 남편이 죽은 후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남자의 입술이었습니다. 키스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태준 씨의 손이 제 등을 감쌌고 저는 태준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55세 남자와 48세 여자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비소 안쪽에 작은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가 하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야간 작업할 때 쉬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55세의 남자와 48세 여자. 7살 차이. 화물차 기사와 정비소 사장. 세상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관계였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태준 씨는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5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간 화물차를 운전하며 단련된 몸이라 그런지 건강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열정적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계속 저를 예쁘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48세가 되도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사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밤이었습니다. 태준 씨의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48세지만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손님과 사장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처럼 차량 점검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작업을 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면 태준 씨만 남았습니다. 함께 정비소를 정리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그리고 정비소 안작은 휴게실로 갔습니다. 간이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55세와 48세. 나이 차이는 7살이었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항상 저를 아꼈습니다.
무거운 부품을 들 때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힘든 작업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맛있는 것을 사다 주었습니다. 저도 태준 씨를 챙겼습니다. 장거리 운송 나가시면 도시락을 싸드렸습니다. 차량을 더 꼼꼼히 점검해 드렸습니다. 졸음운전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꼈습니다. 55세와 48세의 사랑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9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 함께 잠들고 아침에 함께 일어났습니다. 태준 씨는 새벽 5시에 출발해야 했지만 4시에 일어나 정비소를 정리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부품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함께 일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랑한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9월 셋째 주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른 화물차 기사 한 명이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차량 수리가 오래 걸려서 저는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태준 씨가 올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기사가 아직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와 제게 왔습니다. 그 기사가 태준 씨를 봤습니다. 태준 형도 여기 오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자주 온다고, 매주 온다고, 차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준 씨는 그냥 정기 점검 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기사가 비웃었습니다. 정기 점검을 매주 받냐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냐고. 그 기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사장 보러 오는 거 아니냐고. 태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기사가 계속 웃었습니다. 55살 먹고 48살 여사장한테 반했냐고. 화물차 기사가 정비소 사장이랑.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준 씨가 그 기사를 밀쳤습니다. 나가라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가면 된다고.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소문나면. 그 기사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지영 사장이 태준이랑 55살이랑 48살이 화물차 기사랑 정비소 사장이 귀에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준 씨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55살에 웬 연문이냐고. 정비소 여사장이랑 비아냥거리는 말들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딸 수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남자 만난다는 게 사실이냐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회사 선배가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선배 아버지가 화물차 기사인데 물류단지에서 소문이 났다고. 아버지가 집에서 얘기한 걸 선배가 듣고 저한테 알려줬다고. 소문이 수빈에게까지 간 것입니다. 얘기 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냐고 소리쳤습니다. 55살 화물차 아저씨랑 만난다고. 아빠 죽은 지 겨우 5년인데 아빠가 뭐라고 하겠냐고. 창피해서 회사 못 다니겠다고. 선배들이 다 안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냐고. 엄마 정신 차리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틀 후 태준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태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물류단지에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자기를 놀린다고. 55살 늙은이가 48살 여사장한테 반했다고. 그리고 일거리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물류회사들이 자기한테 배차를 안 준다고. 소문난 사람은 안 쓴다고. 이러다간 일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진다고. 수빈 양한테도 창피한 일 시키고. 소문도 나고. 태준 씨 잘못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냥 화물차 기사인데 사장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직업이 뭐가 중요하냐고. 전 태준 씨가 좋다고. 진심으로 좋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한테 처음으로 잘해준 사람이 태준 씨라고. 처음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낀 게 태준 씨 때문이라고. 태준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저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다고.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러다간 제가 더 힘들어진다고. 수빈 양도 힘들고 정비소 장사도 안 될 거라고.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 그게 저한테 좋을 것 같다고. 싫다고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저는 태준 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태준 씨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태준 씨가 떠난 후 2달 반이 지났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로봇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비소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작업을 하고.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문을 쳐다봤습니다. 태준 씨가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딸 수빈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수빈은 한참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좋아했냐고. 정말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진심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잘못 아니라고.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직업이 뭐가 중요하냐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태준 씨를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혼자 정비소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 씨였습니다. 2달 반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2달 반 동안 저 생각만 했다고. 운전도 안 되고 밥도 안 넘어가고. 태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없으면 못 산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태준 씨 없으면 못 산다고. 태준 씨가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2달 반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0세가 되었고 태주는 57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계속 정비소를 운영하고 태주는 화물차를 운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거리는 줄였습니다. 짧은 거리만 운행합니다.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딸 수빈도 이제는 인정했습니다. 지난달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태준에게 인사했습니다. 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빈이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인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알 것 같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57세 남편과 50세 저. 7살 차이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정비소에서 만난 화물차 기사? 55세와 48세의 사랑. 세상은 이상하게 봤지만 우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직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비소 여사장과 화물차 기사. 48세와 55세? 7살 차이의 사랑. 기름때 묻은 손으로 시작된 사랑. 응원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나이 때문에, 직업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사랑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용기 내세요. 진심이라면 나이와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세요. 당당하게.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혼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